3월 6일 수요일입니다. 미주노래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오늘 파월 의장이 하원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두루두루 월가의 소식들을 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미주노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 보여드릴까요? 13시간 전에 올려드린 어저께 이 영상에서 늦었을 가능성이 높은 팔란티어의 오늘 호재를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천을 했고요. 오늘 팔란티어 볼까요? 무려 12%. 풀이장 시작하자마자 날라올랐는데 저 영상을 어저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2의 SMCI 종목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미주노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이런 좋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날아가는 비트코인, 엔비디아 이런 거 쫓아가다가 상투 잡고 또 속 알지 마시고요. 꼭 저희 미주노 멤버십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리냐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일단 팔란티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미 육군으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팔란티어가 12% 가까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군 부분의 차세대 심층 감지 기능 개발로 이게 AI가 등장했다는 데 주목을 해야 돼요. 무려 1억 7,8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380억 규모의 육군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육군 계약에 대한 이 줄다리기 때문에 작년에 팔란티어가 되게 1년 계약, 몇 년 계약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은 미 육군의 전술 정보 표적 접근 노드, 일명 타이탄 지상국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10개의 프로토타입을 다룬다고 회사는 밝혔는데요. 이 거래가 연간 매출 기준으로 팔란티어에게는 네 번째로 큰 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 큰 계약. 이건 엄청난 거죠. 팔란티어는 미국 내 상용 사업이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 덕분에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반면 미국 정부 사업은 부진해 상장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5% 수준에 머물렀죠. 타이탄과 방어 시스템 메이븐의 계약으로 팔란티어의 미국 정부 매출이 4분기 5%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세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들의 주장은 팔란티어의 2024년 매출 추이에 대해서 예측이 회사 주가와 6달러에서 8달러 사이에 거래되던 23년 1월의 컨센서스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결국 AI가 팔란티어의 통합 매출 궤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언더퍼폼 등급을 유지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팔란티어에 대한 또 정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서영 당장 써먹는 영상, 그래서 당서영입니다. 커피 멤버십만 하셔도 들을 수 있는 영상이니까 이왕이면 우주 멤버십 들으시면 좋죠. 파월이 올해 금리 내린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예상외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 1월 인플레이션 지표들과 고용 지표가 연준의 올 후반 금리 인하 전망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하강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확인했는데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다.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뉴욕 증시 3대 증시는 이틀에 걸친 하락세를 뒤로 하고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파월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좀 전에 끝났죠. 시장 일부에서는 1월의 인플레이션 고용 반등 여파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궤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파월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날 증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 움직이고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단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늘 파월이 했던 말이죠. 파월은 연준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 대응이 지나치게 느려서 경제가 고금리 충격으로 마침내 무너지는 위험. 두 번째는 성급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2% 목표치 위에서 고착화되는 위험. 자, 파월은 지금의 긴축 통화 기조를 지나치게 빨리 또는 지나치게 큰 폭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역전되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긴축 고삐를 더 옥죄야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이어 반면 긴축 고삐를 늦추는 것이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경제활동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였거든요. 자, 파월은 이날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확인되었다면서 1월 이상의 등급은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연준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1월 반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강할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 회의에서 올해 0.25p씩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바가 있었지요. 자, 금융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돼서 올해 연준이 모두 3에서 4회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전날 각각 1% 넘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어저께 시장이 쭉 빠졌었잖아요. 오늘 파월의 이런 이야기 덕분에 오늘 급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지금은 시장이 또 쫙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한 20분 후에 자, FOMC 회의록이 또 공개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장소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자, 미국의 노동시장 주요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월 들어 전달 작년 12월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오늘 졸트 보고서 발표됐잖아요.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1월 구인 건수는 890만 건으로 전달과 같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자, 미국의 구인 건수는 22년 3월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자, 미 연준은 노동시장이 초과 수요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편 자,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발표한 1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전달에 비해 14만 개에 늘어 시장 전문가 15만 개를 밑돌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졸트 보고서가 발표된 뒤로는 특별한 시장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모습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 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어떤 캠페인 쪽에도 도네이션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온 본인의 사이트 X에 올린 트윗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 2명 모두에게 돈을 기부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전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머스크를 비롯해서 잠재적인 기부자들을 만났으며 조만간 머스크와 1대1 회담을 갖기를 희망했던 보도에 대해서 머스크의 트럼프에 대한 후원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론 머스크가 뭔 소리야 하고 이제 분명히 못을 박은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과거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 당시 힐러리를 지지했죠. 그리고 바이든에게도 투표했다고 밝혀왔으나 때때로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제 일론 입장에서 이제 이게 열받은 거죠. 그렇죠, 바이든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아무튼 좀 그런 거죠. 지난 2022년에 사상 처음으로 공화당에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기차에는 그간 적대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 이민 정책 등 바이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후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조심스럽게 지금 점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좀 씁쓸하겠습니다. 네, 양쪽은. 자, 테슬라의 강세론자, 테슬라의 영원한 우군 바로 모건 스탠리였죠. 근데 이 모건 스탠리마저 테슬라의 목표가를 종전 345달러에서 320달러로 낮추었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낸 거죠.
뭐 그러면서도 여전히 현재가보다는 7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비중 확대 투자 의견도 유지한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아니고 모건 스탠리에서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또 대표적인 아담 조나스 기억나시죠? 테슬라가 오늘 맞아 이따가 또 테슬라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175불도 깨져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그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시장 때문에 올라왔죠. 요거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가 업계에서 가장 노후화된 제품 라인업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이자 차감전 기준으로 올해 자동차 사업에서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화된 시설을 바꾸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 결과 일반 회계 기준에 따른 EPS 추정치를 1달러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의 컨센서스는 주당 2.86달러입니다. 자,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의 납품량이 올해 200만 대 미만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23년 180만 대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지만 월가가 예측하는 210만 대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자, 아담 조나스는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 내 주요 시장에서도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는 테슬라가 아직은 전기 자동차에 덜 열광하고 충전기 등 인프라도 덜 유리한 달라스나 클리브랜드 같은 지역의 구매자들 더 유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 르네상스를 누리면서 전기 자동차의 진정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달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전기차보다 무려 놀라지 마세요. 5배나 빠른 증가세를 보였답니다. 대박.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전기차 제조사들 사이에 가격이나 경쟁을 강요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죠. 테슬라가 중국 내 판매 차량에 대해 약 $1,000의 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 며칠 만에 BYD는 보급형 전기차의 신모델 버전 가격을 5% 인하했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낮추고 있죠. 중국의 전기차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이 테슬라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022년 달성한 17%의 절반 가까운 9%로 떨어진 배경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회사라며 테슬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에너지,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분야의 플레이어입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자동차 사업 평가액은 주당 68달러로 이 회사 전체 목표 가격인 320달러의 21%에 불과했습니다. 조나스 분석가는 테슬라는 AI 수혜자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테슬라가 먼저 자동차 사업 내 부정적인 수익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는 핵심 자동차 수익이 하향 조정된다면 테슬라가 AI 회사로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머스크 자체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기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로 현재 고군분투하면서 올 들어서만 27% 하락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참 많은 부분들이 좀 후회스럽고 좀 뼈아픈 일이죠. 자, 정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경선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제 슈퍼 화요일 이제 끝나서 다시금 빅매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중국이 또 돈을 풀까요? 자, 인민은행장이 지준율 인하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 굉장히 안 좋다고 어저께 제가 또 올려드렸죠. 자, 머스크가 소송했잖아요. 오픈 AI, 그렇죠? 기억나시죠? 챗 GPT. 이번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AI는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영리 사업 전환에 반대한 적도 없고 오히려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펀딩을 주장한 머스크의 이 메일 내용을 공개해버렸는데요. 오픈 AI 측은 머스크가 회사를 테슬라의 일부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패하자 오픈 AI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AI는 우리는 존경했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영감을 줬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떠난 경쟁 업체를 만들고 드디어 우리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자
고소한 사례가 이렇게까지 돼서 슬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오픈 AI를 상대로 책임감 있는 AI 구축이라는 사명에서 벗어나 마소의 꼬봉이가 되었다고 계약 위반 뭐 여러 가지에서 막 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오픈이 되자마자 지금 분위기는 네, 지금 이제 그만 싸워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가만히 듣고 보면 전 세계 1위의 부자,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그쵸 좀 고소를 하려면 좀 다른 걸 해야 될 텐데 누가 봐도 이거는 샘 알트만의 얘기가 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주가도 못 가 죽겠는데 자꾸 이런 걸로 긁어 자 부스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샘 올트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이 얘기를 좀 더 전해드려야겠네요. 뭐 사방이 지금 자기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막 무릎 뜯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가겠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저께 한국 돈으로 거의 1억을 찍을 뻔했거든요. 뭐가요? 비트코인이. 한번 볼까요? 그러다가 지금 보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다시금 자 보세요. 1억 찍을 뻔했다가 결국 14%가 급락했어요. 쫙. 그때가 다시 또 말아 올립니다. 1시간 간격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보이시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 어저께 69,304.96까지 찍었다가 파파. 근데 이 떨어지는 이 속도가 와 이거 정말 무서웠어요. 69,000 찍었다가 59,000까지 여러분 떨어지는 속도가 불과 얼마 안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시간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11시 15분 4시간 만에 빠르락 그리고는 다시 반등이 들어와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좀 좋으니까 이렇게 간 건데 들어가시려면 진작 들어가야지. 그렇죠? 뭐 1억 찍는 게 뭐 얼마 대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포모가 강하게 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런 시장을 수도 없이 겪어봤는데 포모로 인해 가는 시장은 나중에 그 바람이 꺼지고 빠질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칼처럼 떨어지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오늘 봐도 지금 제가 뉴스를 녹음해서 뭐가 지금 갑자기 지금 특별한 지표가 없는데도 그쵸? 1시 동부 시간으로 1시 반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파월의 얘기가 아직 안 끝났나? 어찌됐든 칼처럼 떨어지는 이 모습 이건 이제 제가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포모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모는 안 됩니다. 떠나간 버스 달려가지 마시고 다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SMCI 모습이거든요. 1132불. 좀 전에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면 반도체주가 이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엔비디아도 이렇게 무섭게 떨어진다는 거.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누가 던지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이 토해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아이온큐. 이거 어제 하고 오늘 가까스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매도 물량은 많습니다. 자,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이온큐.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볼륨감도 나오는 것들은 참 좋아 보이긴 한데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 시장이 초반에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테슬라 한번 볼까요? 오늘 173.70을 찍고 지난번보다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흘러내리고 있죠, 여러분. 자, 테슬라 종가 기준으로 180불 이상 올라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육군과의 계약 수주가 올려지면서
프리장에서부터 올라갔고요. 시작하자마자 이 단타 물량도 다 받아내고 다시 쫙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어저께 장처럼 안 좋은 장에서도 버텨줬다라고 하는 것은 팔란티에 뭔가 호재가 있었던 거죠. 미즈놀 구독하시면, 미즈놀 멤버십 가입하시면 최소한 저희가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온큐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가 그동안 잠시 쉬었던 종목의 차트 분석 멤버십으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질의 기술적 분석 통해서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데요. 자,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정말 공부하고자 원하는 분들만 단톡방으로 오시고요. 저희 단톡방은 여러분 리딩방이 아니에요. 예, 숙제도 있어요. 근데 단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멤버십 영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고 공부할 수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 힘든 때에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멤버십 비용 몇 배의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